안녕하세요. 이번엔 시대에듀에서 부동산 등기법을 맡게 된 임창민 법무사입니다. 법무사에서 부동산 등기법은 생각보다 중요한 과목이기도 한데요. 법무사 시험 자체가 일단 헌법, 상법, 민법, 가등, 그리고 이제 민집, 상업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그리고 공탁법 이런 형식으로 나눠져 있고 대부분 이거 오전 과목이고 이렇게 오후 과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때 부등법이 30문제로서 생각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해요. 물론 상법도 30문제, 민법도 40문제, 민집도 35문제로 해서 이렇게 되긴 하는데 요즘에는 민법으로 그 점수 민법이 물론 좀 이제 그 역사를 잘 아시거나 헌법상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헌법으로도 점수를 많이 채우시긴 하는데 민법을 고득점 해서 점수를 채우기라는 또 쉽지가 않아요. 저희 시험 자체는 워낙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민법이 조금 어렵거나 쉽거나 했었을 때 그 편차나 평균적으로 차이가 되게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5급 과목에서 점수를 좀 많이 올리셔야 되는데 그때 요즘에 민집이 35개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요즘에 제일 잘 맞으시는 분들 25개로 민집이 생각보다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문 형식으로 좀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판례나 뭐 요런 판례 같은 문제도 많이 나오고 지역적인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민집을 고득점하기는 쉽지 않고 그렇다면 어디서 점수를 다 따야 되냐? 부등이랑 공탁에서 점수를 좀 많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등이 가장 중요한 과목인 거죠. 왜냐면 공탁은 20문제니까 20문제에서 아무리 맞아봐야 뭐 제일 잘 맞으는 분도 15개에서 17개 맞으는데 그래봐야 30개에서 여기서 25개 이상 맞으시는 게 훨씬 더 점수 고득하긴 좋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본인만의 이제 구멍이 하나 있으시면 그때 이제 부등법을 통해서 점수를 좀 확보해서 그 구멍을 좀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그 구멍을 좀 메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헌법과 상법이 좀 구멍이었었거든요. 그걸 주로 메운 게 이제 부등법이에요. 부동산 등기법 자체가 절차법이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은 예규와 선례,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나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조문이 새로 싹 바뀌었기 때문에 법과 규칙이 새로 신설되는 조항도 많고 개정된 조항도 많기 때문에 그 조문이랑 규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고득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선례나 예규, 새로운 판례들 이런 것들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대부분 제가 그 엄청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대부분 부등은 크게 큰 틀에서 바뀌지 않아요. 모두 다 기출문제에서 반복되는 지문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출제자분들도 웬만하면 그 새롭게 지문을 만드는 것들은 이렇게 요번처럼 새롭게 뭐 법이나 규칙이 뭐 신설되거나 새로운 규정이 개정되었을 때 또 그런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부등은 크게 걱정을 안 하시는 이유가 그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반복을 풀면 기본적으로 25점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부등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항상 늘 제가 그때 합격하고 났었을 때 제가 이제 동차로 이제 합격을 1, 2차 같이 합격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되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도대체 부동산 등기법이 너무 어려워서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1, 2차 모두 다 1차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 2차 와서 또 어려워하시고 설령 1차 때 고득점으로 점수를 이제 1차를 패스하고 오셨다고 하더라도 2차 돼서 부동산 등기법이 다시 어려워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점수가 잘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부동산 등기법은 절차법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민집도 절차법이에요. 민집도 절차법이기 때문에 민집이랑 부동산 등기법 같은 경우는 그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럼 점수가 한번 올라가고 그 올라간 점수에서 크게 뭘 하지 않아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가성비는 얘네들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민법이나 상법 같은 경우는 매번 계속 꾸준히 지문과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리고 뭐 새로 나오는 판례나 새로 나오는 뭐 지문들 이런 것들도 다 익혀야 되고 심지어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크게 나오는 경우도 많을 텐데 근데 민사집행 보면 부등 이런 절차법은 그렇게 크게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점수 차이는 늘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25개 맞다가 쉽게 나오면 뭐 25개에서 27개도 맞는데 만약에 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은 23개? 뭐 그래봐야 큰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 23개 맞고 이렇게 맞으면 기본 몇 점이요? 거의 이러면 수석인데요. 부등이랑 공탁 정도는 완전 수석으로 가는데요. 그러니까 절차법이 점수 올리기가 더 쉽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부등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점수를 저렇게 올리기 쉽냐?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을 이 등기라는 절차를 통해서 처음에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하면 심사도 있을 거고, 그리고 등기부가 등기부에 기록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고, 그랬을 때 우리 지문에서 그 출제위원들이 어떤 걸 주로 내는지, 어느 거를 주로 틀린 지문으로 내는지 답지문으로 내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점수 뭐 크게 달라지지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강의의 컨셉은 부동산 등기법 자체 저는 처음에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용어 중심으로, 왜냐면 부동산 등기법도 생각보다 물론 등기를 한번 해보시거나 뭐 등기 업무 같은 경우도 익숙하신 분들 이야 이 단어에 익숙하긴 한데 등기법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으로 접해보시는 분들은 그 단어부터가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물론 절차법이라서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해가 바탕으로 하면, 단어들을 이해하는 걸 바탕으로 시작하면 그러면 공부하는 양이 엄청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 중심으로, 그리고 절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 절차적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나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무조건 답이다, 어느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무조건 답이다, 이런 형식으로 좀 진행할 거고, 테마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연차 수강생님들 위주로 물론 규칙 1차 때는 법과 규칙을 잘 안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테마특강 같은 경우에는 법과 규칙을 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시험을 봤을 때 정리했던 지문들 중심으로 제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물론 그 자료 가지고는 다는 아니에요. 그 자료는 되게 미약해요. 거기다가 이제 또 여러 가지를 좀 추가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법이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 그냥 마냥 문제를 많이 풀어서 눈에 바른다고 표현하죠. 그 눈에 바르시던 분들에게 제 강의를 들으시고 그런 부동산 등기법 전체적으로 정리가 잘 되시게 만드는 게 이제 저희 목표예요. 컨셉도 그렇게 잡았거든요. 뭐 물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외우는 걸 정말 못해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그냥 때려 외우는 거를 제일 힘들어 했거든요. 물론 요즘에 젊으신 분들은 되게 잘 외우세요. 책 한 권도 거의 외우고 막 판례 지문 그대로 외우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그렇게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외우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 번 수업을 반복해서 듣더라도 그냥 외우는 절차 없이 외우는 그런 수고를 덜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드리는 게 저의 목표이고, 특히나 이제 부동산 등기법 같은 경우는 2차에도 있잖아요. 1차 가면요. 1차는 지문,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하시는 말씀이 1차는 지문이 5개니까 1번, 2번, 3번, 4, 5 이렇게 있으니까 이들 중에 모르는 게 나오면 찍으면 되는데 2차는 못 찍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제가 되게 2차 가서 행복했던 이유가 그 지문으로 엄청 외웠던 것들이 부동산 등기법 조문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웃긴 게 그 지문에 나왔던 것들을 논술로써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와 2차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결의 뭐 과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1차 때 각 지문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으면 그거 그대로 2차 가서 쓰시면 돼요. 요즘에는 생동으로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요즘에는 생동도 많이 나오는데 1차 하면서 2차 거
과목까지 한 번에 끝내면 2차 동차할 때 2차 과목에만 충실하면 되지 부동산 등기법은 그냥 하루에 30분 정도만 쑥쑥 보면 그 정도로 가성비 좋은 과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이 부동산 등기법을 잘 하셔가지고 1차는 물론이고 물론 1차를 통과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1차를 고득점으로 통과하는 순간 2차는 뭐 쉽게 지나가겠죠.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시고 그동안에 부동산 등기법 과목이 어려우셨다던가 그 정리가 잘 안 돼서 도대체 이게 점수가 안 올라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이제 그런 분들은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잘 고득으로 점수를 쭉쭉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OT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